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자주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께 뭐 좀 이런저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첫 번째 써놨지만 유튜브에서 대한 좀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가 이런 걸 떠나서 이차전지에 대한 방송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뭐 그 유튜브만 틀면 이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뭐 많이 찾아주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워낙 다 이차전지는 뭐 평생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 등등등등 이런 제가 하는 말들을 뭐 똑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아무런 저만의 색채가 없어진 것 같아서 이런 동기부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또 피곤하더라도 이런 것들의 방송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했습니다. 오늘을 말씀을 드릴 것은 뭐 주가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주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좀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좀 짧게 짧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X 플레드 뭐 주가 2차전지, 리튬, 뭐, 그 다음을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FEOC 상세한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 좀 천천히, 아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테슬라 모델 X 플레드는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내렸죠. 만족도는 높은데 갑작스러운 가격이다. 이것은 결국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금리 자동차 금리가 굉장히 수요에 중요한데 수요가 금리가 지금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요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가의 차들은 더더욱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2천만 원 팍 이제 할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 아쉽지만 뭐 어쨌든 너무나 잘 타고 테슬라의 위대함에 대해서 놀라고 항상 또 놀라고 있습니다. 뭐 단차 뭐 등등 뭐 당연히 단점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장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뭐 대안이 없어요. 뭐 제가 뭐 포르쉐 타이칸 정도 이런 거는 포르쉐 타이칸은 워낙 압도적인 하차감과 이런 뭐 디자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뭐 기능 성능적으로 그건 또 이제 자율주행이 너무나 없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경쟁적인 차가 전혀 없어서 다른 차는 전혀 부럽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전달드리고 원래는 좀 주가들이 좋으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텐데 어쨌든 그 넘어가고요.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2차전지에도 영향이 크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도 몇 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정보들을 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사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270달러 왔지만 고점 350달러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저점에 제가 뭐 텔레그램에도 많이 남겼지만 120달러 이하에도 막 많이 사왔기 때문에 뭐 저의 수익률은 당연히 뭐 2배 이상 또 낮고 뭐 근데 사실 저는 좀 몇 년 오래 됐기 때문에 수익률은 차치하고 뭐 수익액도 꽤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원래는 더 이만큼까지 왔었어야 돼. 이제 애플 주가도 이렇게 거의 상단에 위치해 요즘 최근에는 많이 빠졌지만 상단에 나스닥이 또 워낙 고점에 다시 왔는 상황에서 테슬라 같은 애들이 이런 내구재 같은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금융위기 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사실 떨어지는 것은 뭐 필연적인 사유인데 그건 말고도 원래 떨어진 이유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트위터 일론 머스크의 매각 이슈 때문에 빠진 것들이 사실 워낙 컸습니다. 투심에. 거기다가 전기차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다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지위에 대한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1년 전만 해도 야 당연히 뭐 GM 포드 이런 애들이 다 따라잡을 거다 폭스바겐이 다 따라잡을 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년이 지금 흘렀지만 테슬라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물론 오히려 더 중국에 올라왔죠. 비아디가. 뭐 아무튼 내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테슬라의 경쟁력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반기에 뭐 많이 나온다 등등등 하지만 테슬라가 1위를
당분간 계속 지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가도 굉장히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죠? 모델 3도 사실 하이랜드 나왔죠. 거기에 모델 3가 롱 레인지가 있고 일반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레인지는 당연히 BYD 거, CATL 거 쓰지만 스탠다드 롱 레인지는 어느 것을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을 쓴다고 제가 텔레그램에도 남겨드렸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저도 많은 찌라시들에서 이게 모델 3 하이랜드 롱 레인지가 3 모델 3 플러스 모델이 CATL 걸 쓴다라고 막 그 찌라시들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 제 예상대로 잘 LG 에너지 솔루션을 쓰게 됐습니다. 모델 3도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향 매출도 굉장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는 게 빠지면 또 사야죠. 저는 이제 계속 200달러에도 많이 샀었어요, 사실은. 사이버 트럭이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의 지금 당장 주요 양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뭐 12월 전부터 이제 지금 초대장은 나갔기 때문에 10월에 행사를 진행하고 뭐 11월, 12월에 이제 조금씩 나가고 본격적인 거는 24년도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모델 3도 있고 모델 Y는 너무나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뭐 트럭카처럼 모델 Y, 모델 3를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트럭까지도 사이버 트럭은 아시다시피 주문이 거의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취소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잘 나오게 되면은 굉장한 수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680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한번 나눠드렸지만 우리나라 밸류체인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 이런 볼트의 차이도 있고 이런 그 강판 알루미늄 강판에 이렇게 구부리고 이제 단차 안 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물론 뭐 이게 또 워낙 크기도 커서 이제 기가 캐스팅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차치하고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4680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몇 년도부터 준비를 했었고 했지만 4680 배터리가 지금 양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2170이 나오냐 4680이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170이면은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물론 파나소닉 배터리를 더 많이 쓰겠죠. 그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고 아니면 4680 배터리를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넣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4680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네들이 4680 배터리를 집어넣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가능한 이유가 뭐 테슬라가 워낙 돈이 많긴 하지만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냐라고 했을 때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이 나머지 다른 OEM 같은 경우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50%밖에 이것도 확정적으로 받는 건 아니죠. 협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 배터리 OEM한테 받는 건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다 개발해서 그만한 이런 보조금을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을 좀 줄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수율은 굉장히 떨어지더라도 얘네들이 딴 애들은 뭐 거의 8, 90%까지 나와야 돼요. 사실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 60, 70%만 나오더라도 70%만 이상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의 이런 체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수요적인 부분도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FSD 베타가 V12 자율주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은 뭐 LFP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내 2차 전지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배터리에 대한 문제도 없고 이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테슬라 투자도 참 어떻게 보면은 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경쟁자가 없고 원래 독주 체제로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비차전지 같은 경우는 좀 노이즈도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한테는 더 큰 수익을 줬었지만 테슬라도 뭐 일론 머스크 리스크처럼 뭐 300달러까지 갔다 100달러 3분의 1 토막까지도 나는 고통을 겪었지만 뭐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고 나서는 좀 더 이런 테슬라 투자가 좀 쉬워졌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2000년대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 요 얘기를 조금 해볼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여기에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LG엔솔에서는 미드니켈을 강화한다. 미드니켈 NCM 배터리를 강화한다. 요거는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LFP 배터리는 사실 조금 대비가 좀 늦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중국 밸류체인들이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더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당연히 하이만간이나 이런 신제품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미드니켈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LFP 배터리하고 비교해도 40% 가벼울 수 있다. NCM 계열이 원자재 가격대가 올라갔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8에서 10% 정도 가격을 낮추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얘네 미드니켈, 니켈 함량이 40에서 60이지만 볼테이지를 더 높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재 업체에서도 뭐 LNF를 비롯해서 LG화학 그네들도 고전압 배터리를 해서 이런 LFP 배터리를 대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LFP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삼원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삼원 여기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I도 NCMA를 한다고 나왔어요. 처음에 지금 얘네들은 다 NCA를 하지만 얘네도 NCMA 프리미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게 어디냐면 당연히 어디죠? 혈맹을 맺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 이게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NCMX가 얘네들이 사실 왜 NCMX X는 모른다 그냥 궁금증이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참 뭐 다양한 참가자가 들어가지만 X가 사실 A예요. 근데 LNF하고 LG화학이 NCMA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또 따라하는 것 같으면 후발주자 같잖아요. 얘네 에코프로비엠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NCMX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얘네도 NCMA예요. 뭐 조금의 성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이니켈 NCMA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 양극재는 누구 거다? 당연히 삼성 어디죠? 에코프로비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요즘에 뭐 NC 뭐죠? 여기 에코프로비엠이 어디죠? 뭐 LG에너지 솔루션 거 납품할 것이다.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양극재 같은 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몇 년 뒤에는 또 모르겠지만 뭐 3, 4년 동안에 뭐 1년 동안의 테스트와 이런 잘 바꾸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당연히 삼성과 LG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이게 쉽게 바꿀 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또 이동채 회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혈맹이고 그래서 LG랑은 또 뭐 쉽게 뭐 그렇게 간극이 좁혀질 것은 아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가 뭐 여기 유럽 공장에 하고는 있지만 그 굉장히 뭐 스토리가 많은 뭐 제한적인 그것도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SK는 사실 요즘에 얘네들 진짜 못하죠. 이게 참 나중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얘네들은 뭐 4680 배터리도 이미 늦고 LG엔솔하고 얘네들은 지금 완전 포드 쪽에만 지금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얘네 뭐 지금 유상증자 가격도 못 맞추고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그 다들 아실 거잖아요. 미국에서 리튬 광산이 발표가 됐죠. 뭐 1900 대단합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리튬이나 물론 이제 포스코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리튬이나 니켈은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중국처럼 막 이렇게 뭐 사람 써서 뭐 각종 뭐 황산 이런 것들 다 부어가지고 화학 재료 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다른데 미국에서 그렇게 화학 재료 부어서 그렇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고순도의 기술을 가지고 정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술이 가질 회사들이 굉장히 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머스크왈 정제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얘네들은 광석 같은 거는 사실 완전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넥스트는 양극재가 사실 굉장히 뭐 앞으로도 유명할 것이고 저는 양극재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구체가 점점점 올라오는 겁니다. 양극재 올라왔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 셀 회사들이 떴죠.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수직 그 위에로. 그 다음에 안에인 소재인 뭐 양극재들 왔었죠. 그 위에는 뭐죠? 전구체까지도 얘기 나왔죠. 다 사람들이 이제 알고 시작해서 이제 받은 겁니다. 전구체 전에 광산 나왔죠. 이제 광산에서 또 더 나가면 정제 기술입니다. 정제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셉니다. 그래서 정제 기술이 저도 이제 항상 뭐 저 2000년 워낙 오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충전주도 가봤고 뭐죠? 장비주도 가봤고 했지만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을 거쳐서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을 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워낙 전기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화랑이 올 것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사업들이 뭐 타이어까지도 전기 타이어가 훨씬 더 가치도 높아질 거고 what is next 이런 것들을 보하게 됐을 때는 정하면 이제 정제 기술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뭐 폐재활용도 당연히 나왔었지만 재활용도 다 사실 제가 뭐 2, 3년 전부터 봤던 부분인 거고 아무튼 정제 기술도 고려아연이나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정제 기술이 완전히 뭐 전 세계 탑인 수준이죠. 그런 부분들도 PR도 낮고 이런 부분도 더 각광을 장기적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극재 같은 경우도 많이 갖고 있지만 셀에서도 갖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도 점진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거나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연 단위로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절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도 뭐 추천하는 게 그렇게 썩 잘 나가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고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좀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LNF가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또 FEOC 상세안이 이게 지금 중국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뭐 또 연말에 나온다 뭐 등등등 믿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미국도 힘든 거예요. 중국을 배제 뭐 정치적으로나 너무나 싫긴 하지만 중국을 배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 공급망에서 완전히 중국을 배제해버리면은 자기네들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회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를 뭐 얘네들이 지금 막 중국 애들이 막 한국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같아서 뭐 중국을 확 해주면 뭐 우리나라야 좋긴 좋지만 미국이 자기네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회할 수 있을지 등등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년 단위로 더 이런 것을 가속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뉴스들도 나왔죠. 테슬라에서 원자재 안을 당연히 그 뒤에 자기네 기대업들한테는 귀뜸을 해주겠죠. 그런 것들을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을 배제하는 수직계열화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긴 갈 거다. 근데 이제 당장 빨리 이렇게 중국을 완전 배제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다. 이제 각각 전략이 좀 다르죠. 어느 군데는 뭐 지분을 하는 데도 있고 아예 LNF 같은 경우 순수하게 국내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올바른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딱 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따라서 좀 다 이제 다 다를 텐데 근데 뭐 결국은 무리스크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막 지분을 25% 태웠다가 그래서 그냥 제대로 뭐 완벽하게 배제 안 하고 하면은 이제 많은 그 이제 로펌들에서 예상하기를 지분으로 자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포드도 그렇고 걔네들의 향방을 보는 거죠. 미국 애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감 잡고 하고 물론 이제 방지책도 마련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을 배제하면은 지분을 좀 더 낮춘다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상세한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인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미루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로 불확실성으로 오래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는 요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고
또 맨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NLF 이야기도 좀 잠깐 드리면 공시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공매도가 난리 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코스피 이전도 뭐 오늘 뭐죠? 뉴스에 뭐 빨리 특례 편입되면은 뭐 코스피에 조기 상장될 수 있다. 이거는 공매도한테 또 먹잇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이런 거 하나 사실 모르고 얘네들이 추진했겠습니까? 완전히 바보죠. 그러면은 그런 거 특례 편입될 정도로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 이건 뭐 기업이 완전히 뭐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 너무 빠지고 있어서 다들 빠지고 있지만 리튬 가격이 좀 이제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빠서 더 이상 나쁠 것이 없지 않아 생각이 돼요. LFP 배터리가 지금 공습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아실 거고 빠르게 MS를 늘려가고 있는 것도 뭐 일부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너무 빠지고 있어서 양극재 가격이 판가가 부진하고 있고 리튬이 더 빠져서 오히려 니켈보다 리튬의 가격이 더 빠져서 상대적으로 리튬 비중이 더 높은 LFP 배터리가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뭐 전기차 수요는 좀 줄은다고 하고 이래 더 이상 뭐 악재가 나올 게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이런 테마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코프로가 사실 너무나 많이 이게 시장이 좀 전 국민이 알 정도면 사실 문제가 있었던 주가예요. 사실 150만 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뭐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을 예상했었어야 합니다. 저도 운 좋게 120만 원에 다 털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전 국민이 열광할 때는 어느 정도 잊혀진다는 얘기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계속 가져가는 우상향 섹터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얘네는 세게 옵니다. 왜냐면은 PR이 워낙 그 높은 배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위기 때 사용하고 하는 투자가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제가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에 많이 물타고 하면서 물량을 더 가져가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씁쓸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우상향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2차 전지를 잘 모른다고 하셔도 결국은 올라가면 기다리면 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현금 있으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뭐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이 방송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 여러분들이 응원 주시고 하면 저도 뭐 다 100% 맞추진 못하겠지만 저도 실제 다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리스크를 안고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안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뭐 많은 수익을 봐왔었지만 고점을 항상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웃으면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